오늘은 내년 운세를 한번 그냥 살짝 짚어보고 기해년의 운세를 보고 육식갑자를 가지고 기해년을 한번 풀어보자고. 내년의 기본적인 운세는 항상 내가 그러잖아. 그냥 읽어라. 기가 현실적으로는 해를 만난 거고, 현실적에서는 해인데 하늘에 드러난 모양은 기토로 나타났고, 그렇지? 그럼 뭐야? 이 현실적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야. 왜? 기토에 갇히니까. 그러면서 이 해수라는 거는 여기를 이제 상반기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이걸 하반기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뭐 요거는 뭐 그렇게 써도 돼요. 상반기, 하반기 써도 되는데, 해는 해묘미 목국으로 운동을 하는 기본적인 운동성이에요. 그럼 무언가를 해묘미 운동은 세워 올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세워 올리는 행위. 그쵸? 세워 올리는 행위. 그럼 무언가 새로운 기운이 해수 속에서 꿈틀거려서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꿈틀거려서 튀어나온 기운이 이렇게 갑기하고 합쳐서 갇혀버린다고. 그럼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빨리 결실을 보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왜? 기토 다음에는 경금이 오기 때문에 무언가를 빨리 만들려고 그래. 사람들이 성급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급하다야. 이게. 성급하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해묘미에서 갑이 나오니 무언가 새로 세워 올리는 행위 같은 것이 이제 발달을 할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해묘미나 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몸을 쓰는 직업 같은 1차 산업 같은 게 발달한다니까. 1차 산업은 기본적으로 뭐야? 일단 몸을 쓰는 거잖아. 가장 원초적으로. 그치? 그러면은 건설 이런 것들은 좀 발달할 수 있고, 농수산, 그리고 해외 관련, 무역 쪽에서는 조금 이렇게 이제 무역도 뭐 1차 무역 같은 거, 그런 쪽이 많이 발달을 하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토가 부동산이잖아. 기해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기해태. 토의 기운은 현실 속에서 갇혀버린다야. 갇혀버린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는 갇혔다. 힘들다. 뭐 현찰이 노려야지 뭐가 되지. 일단 갇히는 거야. 그리고 그냥 또 요걸 그대로 읽어버리면 겨울에 구름 낀 거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겨울에 구름이 꼈다니까? 그러면 암울하단 말이야. 암울하다. 사람들이 앞을 보는 시각이 이거 사회 안 되겠어. 나라가 이거 경제가 뭐 절단 났어. 막 이렇게 암울한 시각으로 본단 말이야. 그런 암울한 시각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세워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급하단 말이지. 내년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형상을 띠는 거야. 우리가 이걸 쪼개면 이제 또 여기에서 뭐 전반적으로 막 정세도 예측하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러면 우리나라가 해준 간목나라니까 내년에는 우리나라 환골탈퇴 하려고 한다니까? 환골탈퇴 하려고 무지 노력하는 거야. 근데 해수라는 거는 유금의 성격을 갖고 있어. 유금의 성격에서 자로 넘어가면서 간목이 여기서 이제 탄생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서 탄생은 아주 작은 씨앗이 탄생하는 거야, 진짜로. 이게. 그러니까 내년에 뭐가 확 이렇게 펼쳐지진 않는다는 얘기지. 그럼 자년 가서 뭔가 변화를 다시 시도하고. 그러니까 내년에 잘못된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년에 가면 다시 바꿔버린다니까? 목욕한다니까?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나라가 무언가 새롭게 탄생하기 위해서 새롭게 막 몸부림을 친다는 얘기지. 그런데 성급하다. 성급하다는 뭐야? 기본적으로 앞을 멀리 못 본다는 얘기야. 당장 서민들이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메꾸기 위한 어떤 정책들을 펴서 단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피겠지. 눈가림이지, 눈가림. 내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핀다는 얘기지. 그래서 오늘은 이걸 가지고, 내년의 운세를 가지고, 우리 기존엔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는 많이 풀어놨으니까 우리는 그냥 일간 대비해서 육식갑자를 풀으면
육식갑자가 일간이 됐든 월이 됐든 연이 됐든 시가 됐든 그 글자가 만날 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니까. 그러면 그거는 궁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갑자부터 좀 얘기를 하면 내년에는 봐. 이 갑이 해수에서 갑이 튀어나왔잖아. 갑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는 일단 지가 갑돌이는 새로 태어난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이나 모양을 바꾸고 싶다. 모양을 바꾸고 싶다. 기본적 생각이란 말이야. 갑돌이들의 생각. 그 현실적에서는 이게 들어온 놈이 뭐예요? 편인이 들어왔단 말이야. 이 해수가 편인이 들어왔다는 얘기지. 그러면 문서 내지는 이런 게 들어온 거거든. 문서 내지는 자격. 그러면 근데 그 문서 자격이 뭐를 이 머리에다 뭘 지고 왔느냐 보니까 정제를 들고 들어온 게 정제. 기토가 이렇게 기토가 정제를 들고 들어왔어. 그러면 편인의 기술 자격이나 아니면 문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바꾸고 싶은데 왜 바꾸고 싶어? 정제, 무언가 고정소득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직장도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뭔가 자기를 변모시키려고 한단 말이지. 근데 자와의 또 인연을 보여야 되잖아. 자와의 인연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갑자, 이 욕이라는 어떤 도화의 성격을 갖고 있고 정인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일주를 따지면 이게 진문서야. 진문서. 진문서. 내년에는 이 진문서가 해수에 망신을 당하게 돼 있어. 해수에. 진문서가 망신을 당한다는 얘기는 진문서를 갖고 드러낼 일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들어오는 놈이 뭐냐? 편인의 문서들란 얘기야. 약간 불편한 문서. 그 불편한 문서를 가지고 돈을 만들고 싶은 거란 얘기지. 그러면 갑자일주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집에 대한 어떤 생각은 내 집을 망신시켜서 다시 편인으로 만들어서, 그렇지? 어떤 돈을 만들고 싶은, 그러니까 집을 이용해서 뭔가 돈을 한번 만들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충이나 형이나 뭐 이런 게 들어왔을 때 뭐 이사도 가지만 합도 이사를 가고 변화를 시도한단 말이야. 합도.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내년에는 어떤 사람들 그런단 말이야. 해자축으로 뭉쳐서 수국이 강해져서 문서가 되게 강해져서 돈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응? 그런데 뭉친 건 뭉친 거지. 수국이 뭉친 건데 이 잘하는 놈이 빠꾸로 감겨. 퇴보를 한 거라고 일단. 그래서 망신당한 거라니까. 해수에서 볼 때는 이 지금 운에서 들어온 문서가 볼 때는 이 갑자가 들고 있는 이 문서가 도화야. 해미미의 자가 도화. 이는 문서 괜찮은 거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해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 새끼 문서 좋은 거 갖고 있네 이렇게 하니까 널름널름 하는 거란 말이야. 도화. 담장 밖에서 저 문서를 널름널름 하는 게 해수가 자문서를. 그러다 보니까 이 자수가 얼른 옷을 벗고 뛰어나간 거지. 망신당한 거지. 그래서 편인의 문서로 바뀌면서 약간은 불편하지만, 편인의 문서라는 얘기는 관에서 시킨 불편한 일도 되고 이게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빈 문서도 되는겨. 그럼 빚이 낀다는 얘기거든. 웬만한 우리 서민들을 생각할 때 그럼 빚을 끼고 문서를 다시 잡는 거야. 빚을 끼고 문서를 다시 잡아서 환골탈태를 하고 싶은 거지. 왜? 돈을 벌고 싶어서. 이런 어떤 현상들이. 그러니까 집안의 변화가 온다는 얘기잖아. 집안의 변화. 그러니까 그 정도로는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갑돌이한테는 기본적으로 해가 오면 해자축년이 3년이 갈 것이니 3년이 갈 것이니 문서나 이권 같은 건 발달하잖아. 그럼 관인상생을 하는 사주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직장명이나 이런 사람들은 좋다는 얘기지.
뭐가 그래도 이제 좀 내가 받아들일 게 있다는 얘기지. 승진 케이스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게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만 사업적으로 갔을 때는 이 갑돌이들이 천간의 기를 띄워놨지만 아주 약한 기운이란 말이야. 갇혀있는 기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생각은 나지. 무조건 사업하고 싶지. 화가 있는 사람들은 들이대겠지. 사업을. 그렇지만 해년에 의해서 잘 이루어지진 않는다. 물론 사주 구조상 그 구조가 아직 격이 잘 돼 있고 뭐 목화토가 이게 잘 돌아가게끔 돼 있으면 오히려 역전이 되겠지만 웬만한 사주는 안 그렇단 얘기야. 그리고 대격사주는 여기 오지도 않아. 갑자일주가 왔을 때는 일단 그렇게 보라는 얘기야. 모양을 바꾸고 싶다. 문서를 이용해서. 그런데 그게 집문서도 포함되어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게. 아니면 부인짜리잖아. 부인짜리. 그럼 부인이 해수를 만나서 망신을 당한다니까? 그러면 이거 뛰어나갈 일이 생기는겨. 뛰어나갈 일. 그러니까 그러면 부인이 임계잖아. 임계. 여기 자인데 모양은 자를 갖고 있고 속마음은 임계를 두 개를 다 갖고 있는데 이 부인이 여기에서 임수가 들어오잖아. 이런 거 임과 툭 튀어나가면 이 기토가 있잖아. 이 흙탕물 만들어 버린다니까. 돈 갖고 뛰어나가면 흙탕물 만든다니까. 문서 갖고 뛰어나가면. 그럼 사기 수도 있는겨. 잘못하면. 그리고 이제 아까 요 기해 내연을 얘기했을 때 내년에 기본적으로 여기가 해묘미 궤도잖아. 네. 내년에 봐봐. 충하는 거. 네. 사. 그렇지. 기본적으로 들썩거리게 돼 있어. 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축. 상문. 네. 무조건 들썩거리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유. 조개. 무조건 사유축은 요 글자. 그 다음에 인. 이건 합. 그렇죠. 이 글자는 무조건 들썩거려. 좋고 나쁘고는 그 다음 이제 그 사람 사주 구조에 진짜 따른 거고, 들썩. 사유축 이는 무조건 들썩거린다. 그래서 갑자일주는 그런 거를 좀 알아놓고 가면 운세 판단할 때 조금 감안은 되겠지. 그냥 기본적으로 갑돌이더는 사업이 약간 불리한 거예요, 항상. 근데 화가 있을 경우에는 목생활에서 화생토를 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야. 들이댄다니까, 분명히. 그래, 조심해야 되는 거. 계절이 바뀌면 사람은 무조건 옷을 바꿔 입고 싶어 해. 그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 그 옷이 자기한테 어울리면 아주 딱 좋은데, 어울리지 않는다면, 아이고, 해고서 맨날, 망신 당하는 게요, 망신. 갑자를 그렇게 알아놓으시라고. 을축. 기본적으로는 세지에 반원을 갖고 있고, 그쵸? 곤방 얘기했잖아요. 해묘미에 사, 유, 축, 이는 무조건 들썩거린다. 그러면 내 배우자궁, 내 집자리는 무조건 상문을 맞아서 들썩거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문을 얘기를 할 때 문상갈일 이렇게 돼요. 그럼 내 주변의 친척 내지는 요 가까운 바운다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 문상갈 일이 기본적으로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해미미의 사회축을 받죠. 그럼 이게 월살이 될 거 아니에요. 뿌려진 기운은. 그러면 월살이면 뭐예요? 어떤 상속, 징역 이런 거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게 뭐 왜 상문 이런 게 생겨서 문상갈 일이 생기고 이 월살이 들어오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상문을 가든 어떻게 되든 내가 봉투를 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 봉투 받을 일이 있죠. 그렇죠.
그럼 그런 맥락으로 생각해도 되는겨. 그러면 여기서 일단 달빛을 걸어가다 달이 떠서 금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월살이. 그래서 실내 공간에도 갇혀 있는 거지만, 그럼 일단은 여기서 약간의 횡재, 요수도 있다는 얘기야, 횡재수. 예. 그러면서 해중에서 간목이 튀어나오니 일부 사람들은 군비쟁제가 돼서 일으키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을목한테는 간목은 항상 발판이 되는 거예요. 발판. 예? 간목을 밟고 일어난 게 을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을목이 들어와도 그렇게 겁을 안 내. 감어버린다고. 갑을 밟고 올라가려고 그런단 말이지. 예. 그런데 천간에는 얘가 데리고 온 게, 지지에서는 분명히 들썩거리게 만들어 놓고 뭐 이런 일이 생기면서 천간에 데리고 드는 게 축중의 기토 같은 거예요, 이게. 축중의 기토 같은 게 축중의 기토. 축중의 개신기가 있는데, 요 축이 뜬 거예요, 내년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 편재, 사업성.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성만 따지자고. 뭐 큰 돈도 되고 뭐 네 돈 내 돈 섞인 것도 되고 막 이렇게 되지만, 일단은 사업성이 돼. 어디서 떴어? 여기서. 내 마음 속에서 떴고, 내 몸에서 떴고, 배우자 자리에서 떴고, 집 자리에서 떴고, 이렇게 떴단 말이지. 그 사업성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거는 문서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은 뭐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해? 문서를 잡아서 새롭게 사업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집이 들썩거렸단 말이야.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발생할 거야. 그렇게 하고 여기서 월살 뭐 약간의 횡재수를 받아서 없던 돌이 확 생기니까 갑자기 문서 잡아서 편제를 생각하니까 괜히 가만히 있던 사람이 나 주식이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나타나는 상황은 세상 일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지만, 우리가 그냥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토탈 이렇게 그물을 칠 때는 분명히 문서를 잡아서 뭔가 변화를 시도할 건데요, 이렇게가 되는 거지. 이게 부인의 일도 될 수 있는 거야. 결혼한 사람은 부인이 느닷없이 사업한다고 떠나가서 문서 들고 들어오는 게요. 이 사람한테는 정인의 문서를, 거부할 수 없는 문서를. 그래서 을축이라는 거는 내년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예. 병인을 한번 볼까요? 병인 생이고 기본적으로 지살입니다. 60갑자 중에 움직임이 활발한 사람이고 자신만의 특별한 기술 자격을 가지고 멀리 돌아다닐 수 있고 무시무시한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 병인 일주. 예. 그런데 이 병인 일주가 내년에 해를 맞는다는 거는 얘 입장에서 얘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얘가 들어온다는 건 겁살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겁살. 예? 이노술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겁살 방향이잖아. 해묘미는 어떻게 돼? 해묘미가 뿌려지면 얘는 망신궤도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2학년이 쳐들어온 게 2학년 짱이.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겁살이 쳐들어왔는데 합이 되잖아. 타협이 된다고. 그러면서 목이 되죠. 그럼 이게 몸집이 이만해지겠죠. 돼지가 들어와서 호랭이가 커진 거요. 호랭이가 잡아먹은겨. 근데 하늘에 그 돼지가 이고 온 게 뭐냐? 이고 온 게 상관을 들고 온 게 상관.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를 막론하고 일단 해년에서 달운에서 뭐 이런 게 상관이 떴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 구설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관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게 좋고 나쁘고는 뒤에 얘기고,
일단 들썩거리고 구설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그 구설이 데리고 온 게 뭐냐? 대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 대지가 편관이더라. 아. 관의 일이 떠서 문서가 이렇게 커졌는데, 편인의 문서가, 불편한 문서가 커졌는데, 그게 관을 죽여서 불편한 문서가 됐죠. 그럼 관에서 불편한 문서가 커진 거예요. 근데 위에서는 상관이 떴잖아. 관일인데 상관. 구설이 생겼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어린 애들이 공부하는 애들은 또 틀리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푸는 거는 왜 그냥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뭐 이렇게 그냥 어른들 이렇게 이제 여기 오는 사람들이 다 어른이니까 그렇게 맞춰서 푸는데 봐봐요. 애들은 새로운 재능이잖아. 밑에서는 학교고. 그쵸? 학교에서 새로운 재능. 새로운 재능을 위해서 학교. 불편한 학교를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인내한 목이 되니 내가 배우는 것이 너무 감당이 크다 이거야. 감당하기가. 이 목이, 편인이 너무 커졌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내 상관적 행위, 뭔가 새롭게 내 재능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데 그게 커졌으니까 아씨 이거 댕기기도 싫고 막 이렇게 들썩들썩하는 이런 구설이 생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춰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관이 들어와서 내가 갖고 있는 편인, 기술, 자격, 불편한 문서. 이 집문서도 되잖아요. 그럼 집이 편인이었었으니까 남의 돈이 껴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불편하니까. 어? 근데 관이 들어와서 이거를 더 키워놨으니 더 조건을 더 맞출 일이 생기겠지. 계모가 커진 거니까. 나를 더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해자축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해자축으로 흘러가면 관운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병화일주 같은 경우에는, 병화일주 같은 경우는 뭐 조직생활이든 간목이 있는 장생활이기 때문에 조직생활이 잘 맞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목화의 세력들은 관운이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인성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기본적으로 조직생활이 더 잘 맞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냥 언뜻 봤을 때. 병화는 분명히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병해에 절지, 겁살을 맞잖아요, 내가. 그 겁살이 들어와서 타협이 돼서 목이 커졌으니, 편인이 커졌으니, 이 기존의 겁살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겁살을 얘기를 할 때, 이제 내가 당하는 것도 있고, 내가 겁살을 시키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지장간의 여부를 잘 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겁살 얘기까지 잠깐 하고 넘어가면, 인옷을 되돌아가 합시다. 이 해수가 겁살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얘는 2학년 짱이에요. 2학년 짱. 이건 3학년. 3학년. 이 앞그룹은 사회생활 하는 선배들. 그러니까 내가 그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망신당하러. 돈 벌고 싶어서. 근데 봐봐요. 인이 해를 만나서 겁살을 당할 때는 한 목이 되죠. 인의 한 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까불러 들어왔다가 3학년한테 두드려 맞은겨.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2학년 짱도 얘는 다 잡아먹었다. 얘는 더 커지겠지. 명성이 더 날라지겠지. 오히려. 기본적으로 한 글자씩 볼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 입장에서 겁살을 만났다. 해수를 만났다. 그러면 해는 무갑임이 되거든요. 오는 병기정이 되고. 그럼 봐봐요. 갑기토 정임합이 되죠. 얘가 들어오니까 오화가 뭐라느냐면, 얘 이놈아 너 그렇게 하면 형들한테 두드려 맞아. 까불고 있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주는 밥이나 먹고 주는 빵이나 이렇게 얻어 먹어. 그러면서 타협이 되는 게 타협. 타협. 그러면서 갑기잖아요. 치가 들어와서 기토화가 되잖아.
그 꼼짝 못 하는 거지. 어? 타협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서는 또 정의만 목이 되니까, 아, 뭔가 새롭게 뭐, 조건을 하나 달아서, 형이 뒤 봐줄게. 까불지는 말고 그냥 2학년 댕기고 있어. 이렇게. 학교나 잘 댕겨.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나 얘 같은 경우는 안 두드려 맞는다니까요. 근데 봐봐요. 여기에 술은 신, 정, 무라는 게 들어온다고. 그럼 여기서도 합은 하죠. 왜냐면 봐봐요. 술, 생, 해. 얘가 이렇게 밀어준다고 그래. 형이 얘가 이제 까불러 겁살을 때려 들어오니까 얘 임마 까불지 말고 형이 너 밀어줄게. 어? 형이 네 봐줄 테니까 어? 형들한테 까불지 말고 2학년에서나 잘 먹어. 이렇게 타협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또 이게 까불라고 그러잖아. 갑이 무토를 극하려고 하잖아. 막 이렇게. 어? 이렇게. 그러니까 금이 얘를 때릴 때는 도끼가 부러지니까 안 되고 낫이 부러지니까 얘가 또 극을 하니까 타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이 밀어줄게. 그러면 이 술은 겁살이 오면 자기를 약간 희생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 밀어줄게.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겁살이 왔다고 해서 다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될 것이냐. 어? 내가 당할 것이냐, 내가 시킬 것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글자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구조를 보란 얘기죠. 지지의 구조, 형충해합을 봐서 판단을 하시란 얘기야. 단순 판단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정묘를 한번 볼까요? 정묘는 병이고요. 기본적으로 역마의 특성을 갖고 있고 토끼 깡총깡총 뛰어댕긴다. 그쵸? 내년에는 기해년이 들어오니 기해년이 들어오는데 해묘이 목을 해서 이건 뭐냐면 봐봐요. 묘가 해수에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럼 내 편이니 해수를 만나 죽죠. 그런데 새로운 목을 만든단 말이에요. 기존에 불편했던 문서 자격이 정관이라는 것을 만나서 다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술을 어느 조직 속에 가서 죽여서 다시금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목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기본적 특성은 얘 입장에서는. 네. 근데 나는 해수에 가서 정의 태지 제살 갇히는 느낌 들고 묘는 죽어서 새롭게 자기 묘를 변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얘가. 그런데 이제 얘 관이 데리고 들어온 게 새로운 재능, 일거리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정 입장에서는 조직에서 새로운 일거리가 들어온 거예요.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새롭게 할 일이 나온 거고. 반대로 이제 땅 위를 바꾸면 얘 입장에서는 새로운 재능이나 새로운 할 일이 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학생은 학교에서 뭔 새로운 일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직장을 갈 사람은 분명히 정화일주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기운이란 말이에요. 아, 뭔가 새로운 일자리가 새롭게 할 일이 생겼네. 뭔가 봤더니 조직이네, 직장이네. 기본적으로 정화 하나를 봤을 때, 묘 빼고, 일단, 그런 형상들이 생기니까 내년에는 정화일주들이 취직할 일이 많지,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나의 특별한 기술 자격을 죽여서, 관에 의해서, 그건 뭐냐면, 내가 잘하는 걸, 일주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진짜 특기야. 내 몸에 붙어 있고. 잘하는 것을 조직 때문에 죽인겨. 조직 때문에 죽여서 새롭게 변신을 시도하는 거예요. 왜? 새로운 일거리 때문에. 새로운 재능 때문에. 요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는 하시겠지? 네.
그러면서 나는 조직 속에 갇히는 형상이 되는 거죠. 예. 조직 속에 갇힌다는 거는 내가 조직에 몸을 투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직장생활 들어가면 되는 거지. 정화일주들은 반가운 소식이지. 취업 준비생들한테는. 잠깐 쉬었다가 또 합시다.